예, 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지석의 제8특강 커피 시인 윤보영의 알려진 글귀로 감성시 쉽게 쓰는 비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그 수업을 받는 분 중에 음소거를 시키지 않아서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저 윤보영 직접 강의한 저 외에는 모든 분들이 음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음이 계속 들려서 수업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켜둔 음을 좀 속으로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지금 방송이 나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을 예, 좀 전체 소개하든지. 자, 이 차례는 일단 제일 먼저 발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알려진 얘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20여 편의 시를 보면서 사례를 통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발견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시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익히 알거나 쓰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 새로운 어떤 표현을, 시적 표현을 하게 된 부분, 뭐 이런 것을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발견으로 인해서 시가 살아나게 됩니다. 무시인들은 이 하나의 자기만의 발견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발견은 우연하게 우리가 시로 내꺼화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시를 쓸 때 착한 이야기나 또 근고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시 맛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금방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감동을 주는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감동을 주는 시의 소재가 되는데, 특히 착한 이야기나 근거하는 이야기나 또 뭐죠? 이런 유행하는 말, 또 속담 같은 이런 것들이 시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게 모방입니다. 모방은 우리가 창조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제 모방만 하면은 그거 자체가 잠깐만요. 예. 그 자체가 이 모방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름대로 저작권 위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환경과 철학과 느낌, 방향 등을 감안해 가지고 나만의 것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작권법 위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제가 발음이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워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치아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좀 부자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알려진 얘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속담, 그 다음에 발췌된 글귀, 일상화된 말, 또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은 속담이나 글귀나 그리고 일상화된 말 이런 것은요 싱겁습니다. 독자들의 호기심 자극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실패한 이런 것들은 감동이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쉽게 시를 쓰는 비결이 무엇일까?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즉 알고 보면 모든 게 보석이라는 거죠. 알려진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에 생각을 담아 글맛을 살리는 이것 비결입니다. 감동은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읽는 독자에 대한 행복한 보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독자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시를 읽는 시간을 소비한 데 대한 이 보상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려진 얘기로 감성시를 쓰게 되는데, 먼저 이 방법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알려진 얘기를 먼저 펼칩니다.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펼친 다음에 생각을 한 줄 넣는 겁니다. 물론 윤보영 시인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독자들이 시를 읽었을 때 나름대로 이 감동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어떤 글을 씁니까? 그리움, 사랑, 행복 이런 글을 많이 쓰고, 그 주인공, 즉 마지막에 결론을 너나 그대 같은 이런 쪽으로 이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시를 쉽게 쓰는 법을 배우는 입장이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렇게 배웠을 때 이 너와 그대가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점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보영 시인은 매일 그리움, 사랑, 안타까움, 헤어지면 안 쓰지만 이런 것만 쓴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1만여 편의 시를 쓰고 보니까 저는 참 많은 시를 썼고 목적시도 쓰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1만여 편의 이 시를 독자들이 한결같이 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10분이 계실 때 이 중에 10분이 다 좋아하지 않고 5분으로 봤을 때, 여기서 5명 아래가 아니라 6, 7명이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면, 우리가 대중시를 쓰는 입장이라면은 이 한 명이라도 더 읽어주는 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쓰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부분을 잘 익혀서 내과시켰을 때 독자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그런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시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줄에 대한 부분을, 나나 너로 가는 부분을 계속 앞으로도 강조할 건데, 이 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여기에다가 비교기법이나 또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기 10을 응용해 가지고 이 자체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알려진 얘기.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그 예시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알려진 얘기로 쓰는 시를 너무 많이 쓰면은요, 시가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시집이 식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집 속에는 한두 편 정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이 알려진 얘기로 감성시 쓰기, 이 수업 내용으로 쓰는 시를 2편 정도 많으면 시집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알려진 얘기로 시를 쓰면 좋은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속담만 해도요, 우리 알려진 속담 100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100편의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할까요? 당연하죠. 이미 알려졌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시인의 새로운 발견적 생각에 감동을 합니다. 맞다, 맞아,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요. 국악 같은 데 보면 추임새 넣는 것처럼 얼씨구 좋다 하는 것처럼 맞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감동을 해주게 된다는 뜻이죠. 발견적 생각은 이 새로운 발견으로 시인의 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인은 어떻습니까? 시인의 재산이라는 것은요, 내 시를, 이 시인의 시를 읽어주는 독자가 많을수록 재산이 지게 되는 거고, 이 모인 재산이 집을 이루거나 이와 같이 만약에 뭔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을 기억까지 해주는 이 열성 독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봐서는, 이 새로운 이 작가의 발견은 시인의 재산으로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새로운 발견이 시를 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발견을 한 시인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제가 처음 이 짧은 감성시를 쓸 때 인터넷 주로 이제 다음 카페에서 제 시를 읽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이럴 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이 카카오 스토리가 있다거나 뭐 밴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 주로 이 컴퓨터에 있는 다음 카페에서 시를 만나고 할 때, 이럴 때 얘기를 좀 한다면은, 제일 먼저 윤보윤 시인의 짧은 시 한 편을 만났을 때, 새로운 느낌이네. 하지만 이걸 기억 안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때 주로 이제 독자들이 많이 기억했던 시가 저보다 먼저 선배님들이죠.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이라든지, 고은 시인님의 겉꽃, 그 다음에 그 외에 안도영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또 호수, 이런 이 시가 먼저 유행을 했고, 저도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이런 분들처럼 시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도 물론 존경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제 이 다음 카페에다가 한 편을 또 더 발표했을 때 읽으면, 이런 시라면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윤보영이라는 시인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보도 없고요. 얼굴도 공개 안 했고 이랬기 때문에. 세 편을 또 만났을 때, 좋다,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느낌이다 하다가, 이런 시라면 읽을만 하다가, 좋다, 이제 이 세 편째 되면 감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 누구지 하고 보면서 시인의 시를 찾아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검색하듯이 이렇게 윤보영을 검색을 하면 윤보영 시인이 올려놓은 다음 카페에 있는 글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이분이 5편 정도 봤을 때는 모아서 읽다가 저장해두고 읽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독자들이 10편의 짧은 시를 모아서 읽게 되면은, 그 독자는 윤보영 시인의 고정 독자가 되었고, 또 스스로 당신이 가입된 카페에다가 윤보영 시인의 짧은 시를 올려가면서 홍보까지 해주는 이런 사례가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한 분이 음을 켜놨기 때문에 이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거주 독자 반응을 잠깐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요, 2000년도 초에 제가 이 시집을 5권 정도를 600편을 짧은 시로 발간했을 때, 지방에 계시는 이 대학생 한 분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가 이 시집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혹시 어머님이, 학생은 이 시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어머님께 혹시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 시집을 갖다 드리세요 하고 5권짜리 손바닥만한 시집을 선물로 드렸는데, 일주일 뒤에 이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시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당신의 어머니가 시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께, 엄마 시 좋아하니까 이 시집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5권을 선물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들었겠죠. 근데 그날 아침에 잠깐 포즈해서 이렇게 방에 나가보니까, 너 윤보영 씨 만났냐? 그러더랍니다.
만났는데 그랬더니 야, 그럼 만났으면은 사인을 받아와야지. 내가 이 시인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컴퓨터를 이제 이 딸에게 열어 보이는데 윤보영 시인의 시를 저장을 해두고 읽고 있더라는 거죠. 즉 이 감성 시인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을 이렇게 SNS에 발표할 그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한 직접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이 알려진 그 글귀 가지고 어떻게 시를 썼을까? 그러면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시를 쓸 건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진 말입니다. 유치현 시인의 시 행복에 보면은요, 첫 연 보면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니라 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흔히 내다비에 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요런 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 행복하다. 요 글귀를 따가지고 요걸로 이제 시를 쓰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시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느니라. 요 구절을 가지고 행복,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봅니다. 이렇게. 즉 무엇이나 하면은 이 자체를 어떤 기법이냐 하면은 100m 기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나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보니까 총알같이 빠르더라 그러면은 나는 총알보다 빠르다는 것을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가지고 대신 설명했듯이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 이 자체를 이끌어와서 내가 지금 주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 한 편이 탄생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적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기법을 배우기 전에는 쓰기 어려운 글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글을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냐 하면은 이렇게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탁상용 다이어리를 만들 때 여기에 물론 이제 요렇게 오래 시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봅니다. 요 시를 인용해서 탁상용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던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이걸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래 시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시화를 만들어서 카렌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럼 두 번째. 앞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을 어떤 걸 했냐면 알려진 말인데 이제는 이처럼 유행하는 말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콩깍지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너는 콩깍지가 씌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콩깍지, 유행하는 말, 요걸 가지고 이 시를 쓰면은 보이는 게 없다. 요 부분. 그리고 콩밭은 콩깍지가 틈없이 콩깍지 하나라도 안 보이는데 콩밭이면 콩깍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는 거죠. 콩깍지가 씌이면 보이는 게 없다고 했죠. 그대 생각 가득한 나는 콩깍지가 아니라 콩밭입니다. 이렇게. 이 콩밭으로 강조해서 콩깍지 하나라도 안 보인다는데 콩밭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죠. 더 강하게 쳐줌으로 인해서 콩깍지는 시가 됐는데 이게 시화 소재로 많이 활용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콩깍지라는 콩깍지 씌었다 이 말 가지고 누가 시를 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콩깍지 가지고 시를 써보세요 했더니 50분이면 50분 전체가 다 다른 콩깍지에 대한 시를 쓰더라는 거죠. 다만 이런 어떤 과정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면 안 보이는 게 없다는 이 말을 가지고 넣어서 주로 쓴다는 얘기죠. 시화로 만든 소재가 이렇습니다. 콩깍지가 씌면 보이는 게 없다고 했죠. 그대 생각이 가득한 나는 콩깍지가 아니라 콩밭입니다. 요런 어떤 시화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아리에도 시화가 만들어져서 보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요런 콩깍지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 콩깍지를 가지고 이런 시도 써서 적은 그 분이 계십니다. 아예 있는 콩깍지가 아니라 콩타작이라 했습니다. 우리 연공흠 시인님은 저에게 시를 배우는데 콩깍지를 가지고 제시를 드렸더니 콩타작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콩타작을 해서 모든 콩깍지를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의 콩깍지는 털 수가 없어요. 왜? 추선한 콩깍지를 털어내야 알곡이 되지만 내 눈의 콩깍지는 쓰고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요런 부분이 콩깍지 가지고 연계해서 시를 쓰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노래 가사 부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노래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 구절 가지고 우리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렇게.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시의 90%는 이미 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각 10%를 넣어 가지고 이게 150%의 만족을 주는, 감동을 주는 한편의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유행했던 말 가지고 한번 쓰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행했던 말은요, 자기의 내 꿈꿔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선영아 사랑해 이런 것도 유행하고 아마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생 같으면은 자기야 내 꿈꿔 이 말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 말이 유행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시를 쓴다면 이렇게 부탁. 자기야 내 꿈꿔. 어젯밤 내가 당신 꿈꾸었으니. 그냥 내 꿈꿔라고 하면은 그냥 안 꾸줄 수도 있는데 어제 내가 당신 꿈꾸었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내 꿈꿔줬으면 고맙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알았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탁이잖아요. 먼저 내가 실천하고 난 뒤에 부탁을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유도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웃음을 자아내는 이런 어떤 짧은 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속담으로 시쓰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할 건데요. 이 속담은 좀 여러 편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런 어떤 속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편의 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익숙하게 시를 쓰면서 한번 멋진 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요, 투자에 밑빠진 독, 아무 소용없다는 의미로 쓰이면서 또 밑빠진 독에 대한 얘기가 콩쥐팥쥐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두꺼비는 어디 갔나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이라는 걸 가지고 그림과 연계시켜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 그대 생각 담아도 끝이 없는 걸 보니 내 그리움은 늘 밑빠진 독인가 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요 밑빠진 독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생각을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한편의 재미있는 시가, 속담에서 시가 탄생되는 거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속담은 싱거워서 사람들이 시로 쓸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읽어줄 생각은 더 안 하는데, 이런 시는 얼마든지 읽어주는 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담아도 끝이 없는 것이 밑빠진 독 같다는 얘기가 있어 이것을 응용해서 썼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 스타일에 맞게 적어주고 마지막에 내컷화시키는 감정, 밑빠진 내 그리움도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줌으로 인해서 한 편의 시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백지 한 장도 막들면 낫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속담입니다. 속담. 이 흰종이도 한 장은 혼자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이걸 양쪽에서 흰종이 하나도 맞들면 더 낫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부탁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도 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주 들자, 마주 사랑하자, 주고받자, 이런 걸 가지고 백지 한 장이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주 들어야 되니까 내 혼자 아무리 당신 좋아해봤자 짝사랑만 되니 이 백지 들듯이 당신이 나를 좀 내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나무 관련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감이 달렸는데 여기 어느 시점 가면 익게 됩니다. 익게 되는데 이건 요 감이 익어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위치를 봐서 여기에서 입 딱 벌리고 누워 있으면은요, 그죠? 누워 있으면은 여기 입에 이 감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감은요, 바람에 의해서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익어서 내일 홍시가 떨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까치가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 이런 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갔지만 이것을 나는 소용있다로 이제 시를 쓰면은 독자들이 아하 이렇게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요. 이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홍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소용없다는 말인데, 그래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 그 나무 내 가슴에 심어진 당신 생각이니까요. 내 생각을 어떻게 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얘기를 써서 한 편의 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우리가 현장 수업을 하게 되고 50여 분이 참석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 6,000평 정도 되는 정원을 곳곳을 다니면서 요런 감나무, 뭐 화살나무,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직접 쓰는 법을, 시상 잡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아하, 나도 쓸 수 있어. 아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아하, 시가 여기 있었네. 이것을 다니면서 50명이 참석하면은 한 번만에 다 아하 소리가요, 아름답게 이 공원에 꽃처럼 당길 수 있는 이런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직접 이 사물을 가지고 씻는 걸 직접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또 우리가 참석한 기념으로 여기다가 1kg짜리 수국꽃이 피는 시가 있는 길을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50여 포기의 그 수국을 직접 기념 식수하면서 우리의 그 흔적을 남기는 이런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알려진 사실 가지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둘레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 출발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도 여기가 오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도 여기가 오고 가는 방향에 하살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북한산 둘레길에서 어느 쪽으로 출발할까요? 하는 물음인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도 여기가 오고 이쪽으로 여기가 오고 물론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둘레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걸 가지고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둘레길은 앞으로 가도 이곳에 오고 뒤로 가도 이곳에 오지요. 여기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마지막에 요거 넣어서 맛있는 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 그리움도 둘레길. 앞으로 가도 그대 생각. 뒤로 가도 그대 생각. 요렇게 해서 재미있는 시 한 편이 탄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레길 가지고 어떻게 시를 써? 시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시화로 만들어서 어느 분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채에 시를 써서, 둘레길 시를 써서. 자, 자주 사용되는 말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 속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빨리 달리는 차도 가끔은 속력을 줄여야 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거나 감시 카메라가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또 줄일 수도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는데 내 안으로 달려오는 그대 생각은 줄일 필요가 없다. 속도를 빠를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툭 쳐가지고 한 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시가 좀 쉽죠? 그죠? 쉬울 수 있죠. 10편을 쓰고 난 뒤에 10편을 설명을 드리고 잠깐 질문 한두 분 질문 들어보고 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물론 지금 봄이지만 가을이라는 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가을에 어떤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뭡니까? 가을이 가네요. 가을이 간다는 말 쓰잖아요. 아이고 이러다 가을 다 갔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 말을 잡아서 시를 쓰면 그렇습니다. 가을이 가네요. 아쉬움만 남긴 채. 아이고 뭐 한글도 없는데 가을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 그대 생각을 남겨두어서 요렇게 하면은 이해되는 가을에 대한 시 한 편이 됐어요. 그러다가 뭘 얘기합니까? 가을 탄다 그러죠. 여기 아마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중에 가을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수업 도중에 자 여러분들 강의 도중에 가을 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요 많은 분들이 가을 탄다고 손을 들어요. 그럴 때 제가 옆에 가서 가을 타신다고요? 그러면 예, 저 가을 탑니다. 그럼 타세요. 제가 가을이니까. 이러면은 아니 시인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탄다 했잖아요. 내가 가을인데. 아니 시인님 말고 계절 가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가을 탄다고요? 그럼 타세요. 제가 가을이니까. 쉽잖아요. 우리가 시는 짧으면서요. 웃음 한 번 주면 되는 거. 이게 시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물에서 물 마실 때 이 컵에 버드나무 잎 하나 던져주는 정도의 바쁜 일상에서 한번 웃고 지나가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잔에 좋아하는 사람 얼굴 한번 그려보는 정도의 여유를 내가 지은 시로 사람들이 갖는다면은 감성시로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비운. 일상을 잠시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고 했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 말 있죠? 그런데 어쩌죠? 내려놓은 그 자리에 그대 모습이 꽃으로 피어 있으니, 못 비우죠. 못 내려줘. 내가 이 일상을, 내려놓는 순간 뭐가 됩니까? 당신을 버려야 되니까 난 절대 안 돼. 이러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당신 생각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런 고백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시를 쓰면 이 독자들이 공감을 해준다는 뜻이죠.
자, 장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혹시 이제 지금까지 그 수업하는 도중에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분 정도 질문을 잠깐 받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질문 있는 분 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은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마지막 그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받을까요? 끝나고 난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장미. 지금은요, 5월은 우리가 장미의 계절입니다. 장미가 화려하게 많이 피었는데 이걸 시를 어떻게 이 장미 가지고 시를 쓸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요, 다음 시간에 한번 장미만 가지고 시 쓰는 특강 한번 하려고 해요. 너무너무 소재가 많잖아요. 온 사방 요즘 장미를 많이 심었는데 온 사방 다 시를 쓸 수 있는 소재들이 널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눈 감고도 탁탁 한 편 써낼 수 있는 장미꽃 송이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뭐죠? 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비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몇 편 한번 보겠습니다. 장미입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 막 이렇게 빨간 게 막 그어줘가 죄송한데요. 5월은 장미의 계절. 하지만 틀렸습니다. 보고 있는 장미꽃마다 그대 얼굴이 담겼는데 어떻게 장미의 계절이라 할 수 있겠어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 했는데 장미의 계절이 아니라 당신의 계절이다. 이런 겁니다. 당신의 계절이다. 이게 막 자동적으로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이게 좀 약간 그렇습니다. 하여튼 배입니다. 배. 빈 배. 다리가 없는 깊은 강은 배를 타고 걷는다 하잖아요. 그 말 믿고 지금 다리가 없는 그리움 건너편에 빈 배를 메워두었습니다. 그리움으로 만든 배, 그 배를 타고 그대가 건너올 수 있게 이렇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잖아요. 그죠? 요 말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한번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고사성어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시를. 이게 좀 약간 빨간 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좀 어쩔 수 지금 이제 수업 진행해서 이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이런 말이 있어요. 드문드문 소식이 오가면 가뭄에 콩나듯 연락 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그대 그리움 속에서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그대를 만날 수 없어 비록 가슴이 아리긴 해도 그대 생각이 숲처럼 들어차 있어서 요렇게도 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주로 이제 부모들의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없다. 맞다. 딱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답을 해줬습니다. 내 그리움 속엔 오직 그대만 있듯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원줄기는 하나다. 그렇게 하나이듯 뭐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약간 요 부분이 약간 이해가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요런 걸 가지고 이렇게 써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사성어에 그런 거 있어요.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아도 그대 이름으로 들릴 수 있고 도 그대 이름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행복하면 그만이지. 요렇게 요 정도로 그냥. 예, 잠깐만요. 요거를 색깔을 좀 약간 다른 색깔로 만들어 볼게요. 좀 안 되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행 같은 삶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같은 우리 삶. 그 속에 그대가 있다. 그죠? 그대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여행을 간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내 안으로 들어가 가끔은 그대를 만나 커피까지 마신다. 요렇게도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 같은 삶이라는 말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연결. 또 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는 게, 좋은 의미의 말 있잖아요. 이런 말 가지고 쓰는 게 좋은데, 알려진 말이라도 좀 물론 이게 그걸 누가 몰라 하는 말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밑에다가 생각을 넣어가지고 시를 만들었는데, 또 별로 안 좋은 말 이렇게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 맞아 하는 말에 내 생각을 얹어가지고 시를 만드는데, 이런 말,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이런 고사성어하고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 둘 다 괜히 나눌 필요도 없고 또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언급되는 순간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죠. 우리가 시에서 삼가하는 표현이 있어요. 똥, 침, 피, 이런 말은요, 이 단어만 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시에서, 감성시에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밑줄이 좀 그어져서 약간은 좀 불편한데, 이거는 뭐 어떻든 자동으로 생기는 거라 가지고 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시인님. 질문.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대 생각하려다가 가방이라 말했습니다. 이 제목이 가방이란 시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움도 그대 생각을 담아둔 가방이니까, 요렇게 가방이라 하려고 그대 생각하다가 가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대답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유명한 말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모든 성공의 기본이다, 이런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하는 것은 모든 이 성공의 기본이다. 피카소는 행동하는 것은 모든 성공의 기본이라 했다. 그렇다, 그죠? 왜? 나도 그대 생각으로 내 일상을 여는 것이 내 사랑의 기본이니까, 그죠? 기본이니까. 요렇게, 요 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밑에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크리스티라는 분이 말했답니다. 요거는 이렇습니다. 미국 야구 스타 크리스티는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대 그리운 나는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그대만 알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대 나를 좋아한다는 요 말이죠. 그 말 한마디면 필요한 나에게는 다 배울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배울 필요 없고, 당신 나를 안 좋아하는 당신 마음은 나는 알면 되는 거야. 그것만 내가 풀 수 있는 열쇠를 배우면 되는 거야. 그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상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나톨이라는 분이 말했답니다. 프랑스 작가 아나톨은 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상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나에게는 이 말이 틀렸다 했어요. 왜? 상상은 이만큼 했으면 되었고, 그죠? 이제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꽃잎 끝에 앉았다 사라지는 이슬이 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알면 된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간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진기특한 이분이 우리가 책에 이제 아마 어린 시절 방학책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져도 여러 개의 화살 한 묶음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싸우는 형제들에게 교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시를 쓰면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져도 여러 개의 화살 한 묶음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내 안의 그리움도 그대 생각으로 여러 개 묶었기에
유혹해도 꺾일 수 없다. 오직 그대만 꺾을 수 있다. 요렇게도 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또 빵 속에 금화 한 입, 좀 약간 그 동화 같은 이야기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는 게 독일 이야기예요. 이 그 매일 가서 이제 이 자선 기부하는 분이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가는데 이 소녀 한 분은 늘 감사하다, 잘 먹겠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을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 빵 속에다가 금화를 넣어가지고 드렸다 뭐 이런 어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감사를 아는 어느 소녀의 빵 속에 금화 한 입이 들어 있었다는 독일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매일 내 안에서 꺼내는 그대 생각도 알고 보면 그리움에 담긴 보화입니다. 뭐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보면 독자가 빙글에 웃는 시라면은 쓸만한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시다. 다만 지금 이렇게 알려진 얘기거리 가지고 지금 시를 쓰는 이런 부분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시집에 한 편 내지 두 편만 들어가면 된다. 너무 계속 뭐 이런 것만 속담 가지고 알려진 뭐 이런 뭐 얘기 가지고 쓰면 안 되고 한두 편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어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진 얘기 가지고 시 쓰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9차 수업에는요, 우리가 직접 사물을 봐가면서 우연히 만난 글귀를 접목해서 감특이 시 쓰는 이 기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장미 정원에 가서 그 장미에 대한 시를 한 5편 이렇게 쓰는 것을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고 또 참가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쭉 이 산책을 하면서 현장 수업을 하면서 한번 시도 한번 써서 내려해서 제일 잘 쓴 분에게 선물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다양한 이벤트까지 할 거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그 김교도 강주의 이야기 터슈에 오시면 되고요. 또 오실 때 차편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이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결도 같이 이렇게 카풀도 연계해 드릴 테니까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요, 그 공지한 것처럼 그렇게 이 수요일 수요일까지 명단 주시면은 도시락을 주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시면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진 얘기거리 가지고 수업을 마쳤고요. 다시 나가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